네,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참여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권익현 현 부안군수, 그리고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김종규 전 부안군수, 그리고 김상곤 현 부안군 농업인단체 연합회장, 이렇게 네 분이 초청 대상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김성수, 김종규, 김상곤 세 분의 후보는 주최 측인 부안 독립신문에 부적격 후보와 토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 밝힌 채 오늘 토론에 불참하였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체 녹화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안 국민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진행 과정에서 핸드폰 울림이나 함성, 야유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전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1분의 토론자당 1분의 기조연설을 진행한 이후에요. 사회자 공통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당 1분의 시간을 답변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 토론, 토론자당 각 10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자의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역시 10분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청 대상 후보자 세 분이 오늘 토론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진행상에 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조 발언 1분, 그리고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오늘 불참하신 분들이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참석자의 해명 또는 반론, 이걸 듣는 시간 5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이 끝나고 나서 참석한 후보자의 예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에 대한 설명을 역시 5분의 시간을 들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참석한 예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1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후보자, 참석하신 후보자 권익현 후보자의 인사말과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권익현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참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저도 두 손 모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4년 전 우리 부안 국민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부안,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 7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국가 예산도 5,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부안 예산 7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10만 원씩 주지를 못했습니다. 7천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갖다 놓고 보니 이제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 약 2,00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부안군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4년은 우리 부안이 소멸 위험 지역에 있어서 그 소멸 위험 지역을 어떻게든지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4년 동안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 4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려놓은 밑그림, 4년 동안 애써 그려놓은 밑그림을 폐기하느냐, 아니면 이 밑그림을 완성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밑그림을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지지와 성원으로 재임할 수 있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돼서 우리 군 발전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나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토론을 저 혼자만 해야 되는지, 왜 저한테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은 의혹만 제기하고 나오지 않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을 들어봤고요. 당초 네 분이 모두 참석하셨으면 좀 엄격하게 시간 제한을 했어야 합니다만 한 분밖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시간을 드렸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동질문 순서인데요. 그 전에 오늘 세 분이 불참을 하셨다는 말씀을 안내를 사전에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불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불참자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안내문을 좀 보내드린 바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후보들에게 각각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안적인 선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안적인 선택, 가능성 그런 것들이 제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안적 선택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이 두 가지 요소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데, 유지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정책 토론회는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민주주의 선거를 완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유권자들의 선택, 유권자들의 정보 전달의 수단을 외면하는 후보자는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 분의 토론 불참자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2개의 질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주도권 토론 이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사전에 후보자들께 안내를 드렸고요. 그 안내된 내용대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부안은 최근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비단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많은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지역을 등지고 부안을 등지고 외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후보자께서 4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부안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농촌 지역 군 단위가 모두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부안군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우리 부안군의 인구는 17만이었습니다. 50년 만에 12만이 줄어든 5만 1000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부안군 인구는 한 달에 약 100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비롯한 89개 시군을 정부에서 최근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이 줄고요. 1년이면 약 1,500명이 줍니다. 그리고 10년이면 15,000명이 줄고요. 30년이면 45,000명이 줍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인구는 5만 1,000명입니다. 30년 후면 우리 부안군은 실제로 채 6,000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을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바로 밖으로 나가는 부안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저는 어떻게든지 늘려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한 첫 번째는 우리 바닷가 쪽으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이쪽에다가 민자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민자 유치 1조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5,000개 이상이 생긴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지인을 만났습니다. 또 아는 사람께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교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 마르나 항만 개발 사업, 다음에 챌린지 테마파크, AR, VR 테마파크 등을 유치해서 거의 5, 6천억 원의 민자 유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 올해 이어서 약 3, 4천억의 민자 유치를 해서 1조를 넘겨서 반드시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저 목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수소산업을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지금 부안에 5개 이상의 수소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2개 기업은 내년에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물론 한 분이시지만 무한정 시간을 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전에 지정된 시간을 지켜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인데요. 주도권 토론은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10분 이내에 타 후보에게 질문하고 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권익현 후보에게 5분의 시간 동안 불참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불참한 후보들이 이제 본인에게 좀 제기했던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소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시간 동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 투기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하고 과연 제가 경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앞섰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 군수는 군수를 그만두면 연금도 없지요. 다음에 가진 것도 없으니 내가 노후를 설계하다 보니 가장 좋은 게 태양광이더라. 그러니까 권 군수도 태양광으로 노후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태양광 부지를 사게 됩니다. 마치 이 태양광 부지를 제가 샀을 때 검은 돈으로 산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검은 돈이 아니고 이건 정당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산 거다, 이렇게 밝혔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검은 돈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분들은 첫째는 검은 돈으로 산 것처럼, 둘째는 뭐 농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셋째는 이제 투기꾼처럼, 이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다 해명이 되니 사익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익 취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지는 저는 살 수 없어서 제 와이프 명의로 산 거고요. 제 와이프가 그 부지를 사기까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샀고요. 전혀 하자 없습니다. 법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커튼 뒤에 숨어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커튼 뒤에 숨어서 말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커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세 분. 저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음에 우리 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 2013년에 부안에 왔습니다. 암 수술하고 어렵게 왔어요. 수급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조용한 일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하게 시키는 것은 센터의 의무예요. 센터가 그렇게 시킵니다. 뒤돌으면 많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활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2016년 12월 30일 날 전임 군수가 승인서를 써줘요. 자활기업으로 나가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조금도 주겠다. 줘서 내보냅니다. 그
그래서 지금까지 자활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승인도 해주고 자기가 보조금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재를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 부안의 사회적 기업이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바다의 향기.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 형 기업을 등재를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업에다가 사회적 기업에다가 제가 청소 용역을 다 주고 있다. 수익용으로 주고 있다. 2011년부터요 2018년까지 자활센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다 줍니다. 군에서 청소 용역을. 2018년 제가 부안군 수를 역임하면서 보니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 감사 결과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고 이건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입찰을 해왔어요. 부안 청소 용역에 관한 한 수의계약을 준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보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엉터리 기자회견 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이런 이 민주당에서도 철저히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는데, 후보자들이 불참해서 토론회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토론회 불참하는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후보가 괜히 분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도덕적 비난거리가 있거나 스캔들에 휘말린 후보가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토론회를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토론회를 불참하는 사례이고요. 그러다 보면 토론회가 무산되거나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 참석하신 권익현 예비 후보는 나는 이 토론회 참석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주도권 토론을 대체해서 지금 권익현 예비 후보에게 제기됐던 타 후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 5분 정도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후보에게 안내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 부안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목공사 위주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콘텐츠도 부족하고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건축과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이런 부분에서 예의는 아닙니다만 아직 우리 부안은 더 건축도 더 해야 되고 토목 사업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 사업을 또는 건축을 민선 7기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50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새로 짓고 있고요. 우리 부안군의 장애인이 인구 대비 10%입니다. 5천 명이 넘어가는데 제 1번 공약이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그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고 올 6월에 완공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나래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우리 보육과 육아를 위해서 종합 가족센터 지금 교육 도서관 국립도서관 옆에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건축을 하다 보니 우리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한 대로 지금 기후 변화와 또 배치 되는 부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은 아직 우물을 더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유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 민자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부안이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목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인구 유입을 하지 않고 이따가 나중에 부안군이 없어지고 난 뒤에 부안 자연 경관을 그대로 우리는 보존했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자연 경관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안이 생거 부안입니다. 2004년에 명승지, 국가지정 명승지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채석강 적벽강. 그해 2020년에 두 번째로 직속폭포 일원이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이 되고요. 2021년 작년에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지정 명승지 3호로 우리 부안군 3호로 됩니다. 바로 국가지정 명승지가 전라북도에서 세 곳 있는 곳은 단 우리 부안군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 부안이 생거 부안이라는 것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유유동의 잠업으로 2017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가 지정 중요 어업유산으로 곰소 천일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부안은 지금 수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차 보급을 전반기 20대, 후반기 20대를 하고요. 올해는 전반기 50대, 후반기 50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저한테 그 세 분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수소차를 우리 국민들도 사지 못하는데 얼른 군수가 샀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소차를 작년 5월에 샀습니다. 작년 5월에는 수소 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수소차가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고 남아 있어서 제가 그 수소차를 산 거예요. 남아 있는 걸 산 거예요. 아니 시점 구분도 못해요. 12월 28일날 충전소가 생겼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 50대 수소차가 다 팔린 거예요. 작년에는 수소차가 팔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공통질문 드려봤는데요. 이 자연경관 보전, 환경 보전과 토목 산업, SOC 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됐을 때 부안이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순서를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전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권익현 예비 후보의 이 정책 공약 그리고 부안 운영에 대한 비전 이것을 듣는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제 이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수소 산업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 못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지금 농공단지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내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 유니콘 기업이 뭐냐? 우리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을 받아 벤처 자금을 받아서 키워가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천억 이상이 되면 이걸 예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이 전국에 43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 경기에 80%가 있고요. 대전에 30개, 충남, 중부, 경북에 10개 정도 있고요. 전라남북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예비 유니콘 기업이 부안에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저는 지금까지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 유니콘 기업이 생기면 우리 부안에 뭐가 좋냐? 바로 이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 기업을 통해서 다른 관련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안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유치 1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6, 7천억 원의 민자유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해서 우리 부안에 민자유치 1조 원을 넘겨서 일자리 5천 개 이상,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 1조 원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저는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육로상토,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발 병해충이 생깁니다. 이 돌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재보험료 부담률이 20%인데 내년부터는 이 재보험료 2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3억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을 통해서 300억 수익 목표를 정하고요. 1농가당 월 150만 원씩 1000농가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곰소에 김치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곰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김치와 관련된 모든 재료가 다 나오는 곳입니다. 다음에 해창 석산에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아이쿡과 연계해서 친환경 생산 단지인 아리울 드림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울 드림파크도 적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넷째입니다. 우리 부안도 ESG, 우리 부안의 행정도 ESG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요시하고 유리용 용품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없애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에 부안 분정을 맡고 보니 그때 노인 일자리가 약 12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 일자리가 3,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110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만 잘 키우면 자식이 봉양할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학생들 관련입니다. 방과후 학습비 작년부터 우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석식 무료로 올해부터 제공이 됩니다. 다음에 근농 인재 육성재단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4학년부터 차근차근 1, 2학기 전체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서 내년은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전 학년, 전 학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정책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아마 시간을 무한정 들여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상호 검증 토론이 진행이 돼야만이 우리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 토론회 자체가 이게 좀 압축자료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검증의 과정 시간들이 없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불참하신 예비 후보자들께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 후보자 정책 토론회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권익현 예비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국회와 그 다음에 세종 종합청사를 문턱이 달도록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싫어합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A라는 A씨의 출신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통합농민혁명 성주화 사업입니다. 가지고 저는 그 담당자한테 문턱이 달도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A씨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A씨 관계자는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결정될 단계에 왔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 기재부 공무원 얘기가 당신은 내가 당신네 시 출신이기 때문에 인제에 왔느냐. 부안 군수는 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죽창을 들고 달려들 기세로 나한테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A씨는 그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권자의 힘은 이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에 필요한 필수적 검증된 정보를 갖고 여론 형성자와 자유롭게 접촉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디어 선거 시대 정책 토론회가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세 분의 예비 후보가 불참하면서 비록 반쪽짜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오늘 권익현 예비 후보 그리고 우리 많은 방청객들의 참여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권익진 예비후보,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부안 독립신문,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